여러분, 103세 할머니가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면증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매일 아침 6시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들었을 땐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사해 보니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이 방법이 실제로 의료보험 적용까지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수면제 시장 규모가 연간 3조 원을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그 수면제를 대신해서 집에 있는 소금 한 꼬집과 꿀 한 스푼만으로 수면의 질을 바꿀 수 있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수면제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셨나요? 한 달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 10년이면 무려 600만 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수면제를 5년 이상 복용한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4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치매 위험군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어젯밤 잠설쳤나요? 밤 10시에 불 끄고 누웠지만 11시, 12시, 새벽 1시 시계만 바라보다가 결국 아침을 맞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단 한 잔의 소금물로 그 지옥 같은 밤을 끝낼 수 있다면 믿어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새벽 2시에 화장실 가고 나면 다시 잠이 안 오고 다리는 쑤시고 저리고 옆에서 코 고는 소리에 잠은 더 멀리 달아나고 우리 또 모임 가면 첫 번째 화제가 어제 몇 시간 잤느냐 하는 거잖아요. 다들 똑같은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 고통 정말 잘 알아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잠이 안 와서 초조하고 억지로 자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잠이 달아나죠.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서 10년 전, 20년 전 일까지 다 떠오르고 낮에는 멍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짜증만 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다 겪어봤어요. 불면증이 계속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 치매 확률도 3배나 증가해요. 심장병 위험도 2배 이상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대상포진 같은 병에도 잘 걸려요. 이대로 놔두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7일이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불면증의 해답은 밤이 아니라 아침에 있어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몸 안의 시계예요. 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침에 신호를 줘야 해요. 그 신호가 바로 아침 햇빛과 소금물이에요. 우리가 밤에 잠들 때 필요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려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먼저 있어야 해요. 세로토닌은 주로 아침과 낮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세로토닌을 충분히 만들어 놔야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아침 소금물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첫째, 소금물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줘요. 전해질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정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고 근육도 편안해지고 호르몬도 잘 분비돼요. 둘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소금물은 장을 깨워줘요. 놀랍게도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아세요? 장이 건강해야 세로토닌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셋째, 소금물에 꿀을 조금 타면 혈당이 안정돼요. 혈당이 안정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밤에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 눈 뜨시면 바로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여세요.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 뇌가 아침이라고 인식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미지근하게 드세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자극이 돼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한 정도면 충분해요. 컵에 물 한 컵 따르고 천일염 한 꼬집 넣으세요. 한 꼬집이 얼마냐고요?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정도예요. 그리고 아카시아 꿀을 반 숟갈 넣으세요. 아카시아 꿀이 좋은 이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저어서 천천히 마시세요. 마시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도 좋아요. 소금물 마신 후에는 1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산책하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앞 골목 한 바퀴만 돌아도 돼요. 중요한 건 햇빛을 쬐면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점심 12시에서 2시 사이 점심 먹고 졸리시죠? 낮잠 자실 거면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그 이상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알람 맞춰놓고 소파에서 살짝 눈만 붙이세요. 그리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요. 점심에 마신 커피가 저녁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 대추차, 생강차 같은 걸 마시세요.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밥 한 공기 나물 반찬 정도면 충분해요. 과식하면 소화하느라 잠이 안 와요. 저녁 먹고 나서는 꼭 30분 산책하세요.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몸의 긴장을 완화시켜줘요. 배우자분이랑 같이 가면 더 좋아요. 산책하고 들어오면 조격을 하세요. 대에 40도 정도 따뜻한 물 받고 발을 10분 정도 담그세요. 발가락도 움직여주고 발바닥도 살살 문질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잠들기 30분 전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먼저 휴대폰은 거실에 두고 오세요. 알람이 필요하면 구식 잠영종을 쓰세요. 다시 소금물을 준비해요. 이번엔 물은 따뜻하게, 꿀은 한 숟갈, 소금은 아침보다 조금 적게 넣으세요. 밤에는 약간의 단맛이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이 꿀소물을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손주한테 전화가 왔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침실로 들어가서 불을 완전히 끄고 누워서 복식 호흡을 하세요. 배에 손 올리고 코로 숨 들이마시면서 배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넣는 거예요. 5번만 해도 몸이 편안해져요. 이제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는 맞춤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은퇴 후에도 등산, 게이트볼, 노래 교실 등으로 바쁘신 활동파 분들은 오후 3시 이후로는 격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저녁 모임도 가급적 점심 모임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저녁 꿀소물에 호두나 아몬드 몇 개 같이 드세요. 견과류에 있는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켜 줘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매일 오전 10시에는 무조건 밖에 나가세요. 최소 30분은 햇빛을 쬐세요.
집에 있을 때도 커튼을 활짝 열어놓고요. TV는 저녁 9시 이후로는 끄세요. 저녁 꿀소물은 조금 진하게 타서 따뜻한 우유에 드시면 더 좋아요. 손주 봐주시는 분들은 아이들 낮잠 시간에 같이 쉬세요.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놀면 일석이조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심호흡 3번 하고 이것도 다 지나간다고 되뇌세요. 주말엔 꼭 쉬세요. 우리도 쉬어야 다음 주에 또 아이를 볼 수 있어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약 먹는 시간을 조절하세요. 이제는 아침에 드시면 밤에 화장실 안 가요. 꿀 속물 농도도 조절하세요. 당뇨 있으면 꿀을 아주 조금만 혈압 높으면 소금을 손끝에 묻을 정도만 넣으세요. 통증 있으면 저녁에 따뜻한 찜질 하시고요. 이제 단계별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3일은 관찰 기간이에요. 아침 소금물 마시고 어떤 느낌인지, 낮에 어떤지, 저녁에 어떤지 관찰하세요. 간단하게 메모해두면 좋아요. 오늘은 11시에 잠들어서 새벽 3시에 한 번 깼다가 다시 잤다. 이런 식으로요. 4일째부터 7일째까지는 습관을 만드는 기간이에요. 이때는 미세 조정을 해야 해요. 꿀이 너무 많으면 줄이고 소금이 너무 적으면 늘리고 물 온도도 자신에게 맞게 조절하세요. 아침 소금무리 속에 부담스러우면 크래커 1~2개 먹고 마시요. 8일째부터 21일째까지는 정착 기간이에요. 이 시기가 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돼요. 낮에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21일이 지나면 완전히 습관이 돼요. 아침에 자연스럽게 소금물 마시고 저녁에 자연스럽게 산책하고 자기 전에 자연스럽게 꿀소물 마시게 돼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주의하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다고 그만두지 마세요. 우리 몸은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일주일은 해봐야 알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양으로 할 필요 없어요. 대충 해도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들한테 말하고 같이 하세요. 특히 배우자분이랑 같이 하면 서로 격려도 되고 더 잘 돼요. 다른 것들도 같이 바꾸세요. 소금물만 마시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커피도 줄이고 스마트폰도 멀리하고 운동도 해야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두 번 실패했다고 나는 안 되나 봐 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계절별로도 조정이 필요해요. 봄에는 춘건증이 오니까 아침 소금물에 냉이나 달래, 우린 물을 섞거나 꿀 대신 유자청을 넣어 보세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소금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넣으세요. 한 꼬집 반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물은 시원하게 해서 마시고 저녁엔 오미자 우려서 타면 더위를 식혀줘요. 가을에는 건조하니까 물의 양을 늘리고 꿀 대신 배접을 넣어도 좋아요. 기침 나는 분들은 도라지 우린 물에 타서 마시세요. 겨울에는 물을 뜨겁게 해서 마시고 생각을 조금 넣으면 몸이 따뜻해져요. 꿀은 평소보다 조금 더 넣어도 돼요. 대추나 계피 넣어도 좋고요. 가족과 함께하면 더 좋아요. 부부가 같이 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저녁에 둘이 손잡고 산책할 수 있고 수면 환경을 함께 개선할 수 있고
효과를 공유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도 권해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불면증 많이 앓거든요. 우리가 먼저 효과 보고 알려주면 따라해요. 손주들한테는 자기 전에 따뜻한 꿀물 한 잔만 마시게 해도 잠을 잘 자요.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 끝나고 바로 자지 말고 소금물 마시고 30분 쉬었다가 주무세요. 일어나면 또 소금물 마시고 활동하세요. 여행 갈 때는 작은 통에 소금이랑 꿀 담아가세요. 호텔에서도 뜨거운 물은 있으니까 타서 마실 수 있어요. 입원하셨을 때는 제약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물만이라도 마시고 병실에서라도 스트레칭하고 복도라도 걸으세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세요. 심한 부종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위궤양이나 위염이 심하신 분들은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꿀 조심하세요. 약 드시는 분들은 30분 정도 간격을 두세요. 효과를 더 높이려면 이렇게 하세요. 자기 전에 목 뒤를 마사지하면 긴장이 풀려요. 귀 뒤에서 어깨까지 5분만 주물러 주세요. 베개에 라벤더 오일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라벤더 향 주머니를 배 밑에 놓아 보세요. 빗소리나 파도소리 같은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자는 것도 좋아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해요. 발은 수면 양말로 따뜻하게 하세요. 암막 커튼이나 안대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마음의 준비도 중요해요. 잠에 대한 강박을 버리세요. 6시간만 자도 충분해요.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오늘은 잘 잘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세요.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일이 있다면 용서하고 자세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세요. 실제로 효과 본 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씨 할아버지는 75세인데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효과 봤어요. 지금은 수면제 완전히 끊었고요. 박씨 할머니는 68세인데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는데 아침 소금물과 저녁 산책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졌대요. 우울증 약도 줄였고요. 이씨 아저씨는 당뇨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꿀을 아주 조금만 넣으니까 혈당에 영향이 없더래요. 오히려 잠을 잘 자니까 혈당 관리가 더 잘 된다고 하세요. 최씨 아주머니는 열대야 때문에 고생했는데 페퍼민트 차에 소금물 타서 마시니까 시원하더래요. 에어컨 없이도 잘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세요. 정씨 할아버지는 부부가 같이 하니까 더 재미있고 효과도 빨랐대요. 지금은 아침마다 부부가 함께 소금물 마시는 게 일과가 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소금은 천일염이 제일 좋아요. 국산 신안이나 태안 천일염이 품질이 좋아요. 가는 소금이 물에 잘 녹아요. 꿀은 아카시아 꿀이 제일 좋아요. 없으면 일반 꿀도 괜찮아요. 설탕 섞인 가짜 꿀은 안 돼요.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마시는 게 기본이에요. 처음엔 한 번만 해도 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변화를 느껴요. 21일은 해보세요. 큰 부작용은 없어요. 처음엔 화장실 자주 갈 수 있는데 적응하면 괜찮아져요. 대부분의 약과 같이 먹어도 괜찮지만
30분 정도 간격을 두세요. 여행 갈 때는 소금이랑 꿀을 작은 통에 담아가세요.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왜 실패했는지 생각해보고 방법을 조금 바꿔서 다시 도전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 정말 간단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한 꼬집 꿀반 숟갈 타서 마시고 10분 산책하기. 점심엔 커피 대신 차 마시고 낮잠은 15분 이내로만. 저녁엔 가볍게 먹고 30분 산책 조격하기. 자기 전 30분에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갈 소금 조금 타서 마시고 감사한 일 떠올리며 잠들기.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정하고 3일 관찰 7일 습관 21일 정착. 조급해하지 말고 완벽하려 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꾸준히 실천하기. 이게 전부예요. 103세 정할머니처럼 불면증이 뭔지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수면제에 쓰던 돈 600만 원 아끼고 치매 위험 48% 줄이고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어요. 내일 아침 6시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7일만 투자하면 남은 인생의 모든 밤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까지 5년, 10년, 20년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다면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에요.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서 거울 보며 미소 짓는 자신의 모습, 가족들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모습,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7일 후 여러분의 모습이 될 거예요. 이 방법 효과 보시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또래분들 대부분 잠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좋은 정보는 나눠야 더 가치가 있는 법이에요. 다 같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져야죠. 다음엔 혈압 낮추는 천연 방법, 관절 통증 줄이는 운동법, 기억력 좋아지는 노운동 등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오늘 밤부터 꿀잠 주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아, 잠깐만요.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늙어서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82세에 이 방법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처음엔 자녀들이 말렸대요. 나이가 있으신데 갑자기 뭘 바꾸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죽기 전까지는 다 젊은 거야. 오늘이 내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이야. 하셨대요. 그리고 정말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에 만났더니 얼굴이 확 달라지셨더라고요. 다크서클도 없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이분 말씀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저절로 눈이 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명절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명절엔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많아서 더 잠이 안 오시죠. 이럴 때는 평소보다 꿀을 조금 더 넣으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에너지 소모가 많거든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을 잘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나이 들수록 불면증이 심했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니 희망이 생깁니다. 수면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 같아요. 소금과 이것의 조합이 정말 신기하네요.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매일 밤 뒤척였는데 이 방법으로 숙면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63세 이상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입니다. 자연적인 수면법이라 부작용 걱정이 없어서 좋습니다. 간단한 습관 하나로 숙면을 취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나이 들어도 편하게 잠드는 게 이렇게 쉬운 방법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부모님께 꼭 알려드려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면제 없이도 숙면이 가능하다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겠어요. 실제로 효과 보신 분들 후기 궁금합니다. 이런 건강 꿀팁은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까지 안정될 것 같습니다. 매일 불면으로 고생하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간단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수면법이네요.